혹시 다른 사람은 잘 못 느끼지만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사회 현상이나 어떤 그런 흐름 같은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인류사적인 전환을 앞두고 있는 것 같고요. 인공지능. 제가 몸담고 있는 이런 전문 직업 같은 경우도 대체될 날이 머지 않았구나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직업적으로. 예. 변호사, 의사, 회계사, 전문 직업조차 대체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후에 인공지능이 AGI라고 하잖아요. 범용 인공지능. AGI 사회에서는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인간의 지적 노동을 다 대체할 거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면 지금 인류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은 유희로 바뀔 거예요. 유희. 지적 유희. 지적 노동이 필요한 거는 인공지능한테 맡기고 두뇌 게임을 하는 거죠. 그냥. 알파고가 이세돌을 꺾은 2016년인가요? 네, 2017년인가요? 네. 그 즈음부터 더 이상 바둑은 바둑이 아닌 걸로 됐습니다. 바둑 게임으로 전락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그 바둑 기사들이 바둑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인간이 이길 수가 없는데 인간끼리의 두뇌 싸움이 이게 흥행 요소가 될까요? 그 의미가 있냐? 혹시 좋아하는 스포츠 있으십니까? 수영. 그 홍길동이라는 수영 선수보다 더 수영을 잘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개발이 됐어요. 인공지능 수영 로봇이. 네. 도저히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수영을 해냅니다. 인간끼리의 수영 경쟁이 의미가 있을까요? 올림픽이란 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인간의 지적 노동, 유체적 노동은 노동이 아니고 유희로 전환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지적인 게임, 인공지능은 제외하고 우리 인간끼리 한번 지적인 게임을 하자. 우리 인간끼리 신체적인 능력을 한번 겨뤄보자. 게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실 그런 인간끼리 경쟁을 하는 게 어떤 네네. 사회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 거잖아요.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국가적으로 인재들을 경쟁시키는 게 너희들이 똑똑한 인재로 자라나서 이 세계를 더 나은 세계로 만들어라라는 암묵적인 이 세상에 주는 미션이 있었는데 그 미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게임이 그냥 게임. 우리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임. 팔씨름 하듯이. 예. 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을 이겼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인류사적인 가치가 이제 점점 없어지는 것이고 내가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을 이겼다고 해서 내가 인공지능을 압도할 수는 없잖아요. 이 인류의 발전에 기여가 안 되는 거예요. 노동으로는 유의로 바뀌는 거죠. 한 10년, 늦어도 한 20년 내에 인간은 노동에서 해방될 겁니다. 유의적 동물로 전환될 거예요. 챗 GPT의 그 심리 상담도 한번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마음의 안정도 어떻게 보면은 얻긴 했거든요. 용현 농장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런 치유적인 측면에서도 연관 짓는다면은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이런 인공지능이 이제 고도화된 사회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더 이상 생산 활동은 아닐 거거든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활동이 무엇이냐? 저는 단연코 인간이 태어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활동, 농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농업이야말로 인간이 인간이게끔 하는 원초적인 행위거든요. 농경사회로 인류사가 시작됐잖아요. 다시 돌아가는 거네요. 농경을 떠나서 수렵재치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가잖아요. 자연이 어머니이자 아버지인 거예요. 와.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자연을 지배한다라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인공지능이 앞으로는 모든 게 다 지배하는 세상이 올 거예요. 생산 활동은 인공지능한테 다 위임하는 세상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생산 활동을 안 하는 시간 동안 뭔가를 해야 되는데 유의를 해야 되는데 노동에서 해방됐으니 그럼 어떤 유의를 할 거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유희, 농업활동이라는 얘기죠. 경제활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지적노동도 각 개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개인이 소유한 인공지능 로봇이 한다든가 뭐 특정 기업이 소유한 인공지능 로봇이 한다든가 개인은 어떤 인공지능 로봇을 제어하고 명령을 내리는 코딩만 한다든가 라는 식으로 전 노동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육체노동도. 현대차가 보유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이런 로봇 기업들도 인간의 관절을 거의 80-90% 이상 구현한 로봇들을 생산해내고 있잖아요. 네. 이게 한 10년 넘어가면 인간의 모든 관절을 다 구현할 수 있는 로봇이 나올 거고 인간과 구별이 되지 않는 인공지능 로봇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 로봇들은 가장 단순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인간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부터 대체해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육체 노동부터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종국에는 지적 노동까지 싹 다 대체를 할 겁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다 소멸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은 뭔가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뭘 할 거란 얘기죠. 그 상황에서. 그랬을 때 가장 근본적인 유희, 저는 농업활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뭔가 식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뭐 키운다든가 농작물을 수확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저도 하기 전에 몰랐는데 생각보다 큰 기쁨을 줍니다. 내가 꼭 하지 않더라도 이 바라만 보고 있어도 잘 자라고 있구나, 작물들 잘 자라고 있네,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힐링이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유희, 인간은 농업으로 돌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용현 농장을 오시는 분들에게 깨달음을 드리진 못합니다. 하지만
깨달음의 의미를 스스로 알아가는 기회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답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 먹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무대를 예. 만들어주는 거네.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생에 정답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 기회를 저희 농장은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과정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숙소네요.